지금 뭐 미국장이나 유럽의 경우에 이 흐름과 그리고 환율에 대한 내용 이거 지금 다 잘라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야간 시황 부분도 뭐 안 잘라놨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기준에서는 지금 기준에서는 뭐 결론적으로 뭐 이 좋은 장에 무슨 시황에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우리 보통 녹화 하나 해드리면 시황 얼마큼 해드려요? 몇 시간씩 해드리죠.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 뭐 자료 있는 거 없는 거 싹 끄집어내가지고 윤정도는 잘난 윤정도입니다 라고 부질없죠. 1300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 윤정도만큼 제대로 분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평가 절하율이 낮아요.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 대비 우리나라 워낙 평가 절하율이 가장 낮아요. 밀린 게 없어. 우리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른 쪽 대비. 그런데 뭐 1300원 우리나라만 뭐 문제되는 것처럼 아이코 안 돼.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글로벌 시장의 흐름, 국내 증시의 흐름 편하게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에 대해서 오늘의 기준에서의 흐름 표를 뭐 벌써 다 이렇게 만들어줬네. 시장지수의 22포인트에서 14.89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에 올린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36.47% 어제 종가의 기준으로. 오늘 종가의 기준으로 더 올라갔겠죠.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만 나머지 가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시세가 나와야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꼭 보면은 시장 따로 업종 따로 종목 따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시장이 뭐 막연하게 2300 이탈됐으니까 뭐 2050 내려온다. 그게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80조, 2300일 때 1800조. 1800조 대비해서 우리나라 순이익이 만약에 180조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PER 10배를 형성하고 있다 표현을 하는 거고 PER 10배면 굉장히 바닥권에 놓여진 PER이다 이렇게 형성을 인식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PER 10배 수준이 이제 바닥권 인식이 잡히는데 반등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경기의 둔화 침체까지 가지고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서 순이익이 180조가 아니라 160조로 끌어내려진다. 160조까지 끌어내려질 때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1600조에 놓여져야만 PER이 10배 수준, 바닥 수준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1800조에서 1600조까지 내려오려면 200조가 이탈돼야 되는데 그러면 11%가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2300포인트 이탈됐을 때 기준이니까 11%면 얼마예요? 250포인트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2050까지 내려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정신 나간 것들 방송 나와서 2300 이탈됐으니까 2050 내려 무슨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전자 6만 원 깨지면 하한가 가요? 삼성전자 6만 원 돌리면 한 방에 7만 원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도 우리 방에서 VVIP 방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옆집은 시장 하락한다고 전량 정리해서 현금 확보했는데 얘기했잖아. 시장이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경기가 어려워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전량 정리해서 쉬시는 게 옳다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누가 확언을 할 수 있습니까? 확언을 못하는 상태의 기준에서 내가 나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주식도 일부 가져가는 것의 기준이다. 어차피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힘겹지만은 시장이 되돌려졌을 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업종 분에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그렇게 너무 많은 수조 원을 사서 동학개미의 천국 뭐 개인 투자자 종목의 뭐 최상위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건 금액 기준으로 그냥 표현할 뿐이지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은 그닥 없어요. 외국인과 대주주 합산만 해도 응? 거의 뭐 90% 가까이 돼버려요. 80%대. 응? 거기에 기관 투자자 지분까지 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이 50% 수준을 갖고 있는데 무슨 그 종목에 대해서 개인이 많이 샀네, 외국인이 파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전히 50% 수준을 갖고 있는데 무슨 외국인이 팔면 개뿔 얼마나 팔았다고 개인이 동학개미가 많이 샀어요. 엄한 소리하고. 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수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들,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실적 현대차 보셨죠? 사상 최대치 실적. 판매 대수는 감소했지만 영업 마진율이 높은 종목 차종을 많이 팔았다. 그 내용이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20% 이상 잘 나오면 되는데 그 이상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LG화학. LG화학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또 1시간 30분을 LG화학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어요. 응? 1시간 30분.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애플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치를 좀 뛰어넘어주는 아주 탄탄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 실적이 나와줬고 그리고 전망치 부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언제 6월 말에 실적 발표 나왔고 그리고 향후 전망치를 경기 침체 둔화라면서요 급격히 낮춰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밀리고 흔들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최저 바닥이 됩니다. 6월 말, 7월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들도 그 바닥에서부터 급격히 돌린 거예요. 애플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아졌어요. 그런데 전망치를 급격히 하향했죠. 그러니까 긴축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흔들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바닥. 실적철에 지금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 흐름들이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금리 빅스텝 어쩌고저쩌고 자이언트 스텝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보시려면요. 똑같은 얘기 맨날 해서 여러분들 시간 뺏기는 거 아깝잖아요. 요 보시면 돼. 요거. 요 밑에 보시면은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응? 그냥 결론적으로 시황 한번 나와봐라 오바 시황. 응? 그럼 7월 20일자도 있고 뭐 예를 들면 6월 25일 날 이데일리 TV에서 아카데미 방송 프로에서 얼마요 이게? 25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거 칠판 기능이 있는 쪽이나 아니면 수치를 넣어준 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후 3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후 3개월 거기에 3,000포인트 이후 1년 4,000 이상 5,000 뭐 이렇게 써놨어요. 글로벌 뭐 금융위기 그 이후에 코로나19 있죠. 코로나19 1,400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거기서 돌릴 때 윤정주 혼자 1,400까지 내려와 있는데 3월 달에 1,300까지 1,400까지 내려와 있는데 3월 달에 윤정도 1,000 깨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정도 혼자 자 빠르면 4월 달에 2,000 넘깁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시고, 금리가 지금 금리 격차부터 해서 금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금리냐부터 해서 전부 다 전부 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러한 부분들의 해석을 다 해드리고,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일봉 차트 24일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죠. 이런 내용들 다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다시 얘기해드리면은, 시황이든 뭐든 공지사항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링크에는 가장 최근 걸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뭐 7월 4일이라든가 이런 때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구잡이로 그냥 긍정적이에요, 끝내줘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끝내줘요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시면서 국내 증시의 약세, 상대적인 약세 이후 글로벌 시장의 현재 등락률의 기준,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주력 품목의 상반기 수출 실적이 20% 이상 반도체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의 영향이든 아니면 뭐 에너지 가격의 강세든 그 부분 때문에 수출도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야,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안 좋다. 안 좋은 건 그건 뭐 그대로 해도 돼요. 근데 시장 빠질 때 그렇게 나오면서 그게 뭐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수출도 사상 최대치라고 했잖아요. 시황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내용도 없어요. 다 이미 과하게 반영돼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의 해석도 이제는 슬슬 바뀌고 있고, 뭐 그냥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 아니라 9.1까지 올라왔는데도 시장은 급등이 나와버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100bp 올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서, 이러면 뭐 경기 물가 잡기 위한 모습이 아주 확실할 것 같아서 그랬다 올랐다 그러고, 소매 판매 증가하니까 여전히 경기 둔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흐름을 기준 잡는다, 그래서 오르고, 또 기업 실적 잘 나오고 뭐 소비자 심리지수, 신뢰지수 이런 부분이 하향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잡혔다고 올라가고, 100bp가 아니라 50bp 올릴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하면서 그래서 올라. 모든 다 얘기만 나오면 다 긍정적이야. 다 그냥 올라. 그리고 금융지주사의 급격한 조정폭 자체도 시장지수 하락에 일조를 했죠. 근데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금융지주사의 초강력한 흐름, 지난주 말부터 해서 금산분리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를 여전히 확산을 시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또 실적도 상상을 초월한다. 6월 달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금감원장께서. 아니 6월 달에 물론 금융당국이 그런 부분을 뭐 조절을 해 나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무 과한 개입은 또 문제될 수 있죠. 어찌됐든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대마진이나 이런 부분 스프레드를 금융당국이 또 들여다보고 조절도 하고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대출금리 막 올려 7%야. 기준금리 맞게 올렸겠지.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한데 금융권들 수익 그렇게 많이 내면서 말이야, 수익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금융 지주사들 6월 달에만 6만 1,000원대에서부터 4만 3,000원 수준까지 폭락을 하죠.
응? 그러나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급격히 돌려줬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 그들이 또 강세를 떼야 시장 지수도 동반적인 강세를 띄는 겁니다. 시장 지수가 강해야 테마주들도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거지. 시장 지수가 약하면 테마주들이 어떻게 가나? 시장 빠지면 잡주들만 가요? 아니지. 시장 빠지면 대형주가 못 가니까 대형주의 상승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개별주들 잡주가 막 많이 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시장 폭등 나올 때에도 잡주가 올라요. 시장 100포인트 오를 동안에 얼마나 행복해져요. 똑같은 제약바이오에서도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군들에서 폭등이 나오고 극소형주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에서도 상한가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강해야만. 결론적으로 박수 쳐야지.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도로 올려줬어요. 나 에코프로비엠에서 무상증자 전에 갖고 있는 물량 손실이 났어. 12만 5천 원 평균 단가의 기준이 될 텐데 10,000원이나 빠져서 종가 기준에서 나 손실 났어. 얘만? 나머지도 다 대부분이 빠졌어요. 시장이 깨졌기 때문에. 얘는요.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돌려놨어. 그럼 내 종목이 시가총액 순위에 어디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3이야. 오늘 1.8% 밀려서 시가총액 13이란 말이에요. 장중에 10위까지도 올라왔을 것 같고. 그럼 그 엄청난 수익 범위를 행복하다 생각하셔야죠. 결론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고가 아니라 저는 고질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돼. 왜? 우리는 셀트리온을 2020년 11월부터 시장에서 거래대금 폭발적으로 형성돼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매매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급감했을 때 2021년 그때 다 빠져나왔어요. 볼까요?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셀트리온 같은 종목 무조건 사세요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셀트리온 같은 종목 무조건 사세요 하는 그 정신 나간 거지. 얘가 실적이 돼 뭐가 돼. 안 된단 말이지. 마지막 문자 사인 보실까요? 자, 마지막 문자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21년 1월 14일 날 매도 사인 내고 이탈 시 매도 고점 37만 4천 원 뭐 재돌파 시 신규 편입 가능하고 지금 현재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35만 5천 원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됐잖아요. 35만 5천 원. 25만 5천 원이 아니라 35만 5천 원. 지금 셀트리온이 얼만데 18만 원대예요. 그 이후에 매수 사인 자체를 내지를 않아. 중간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들어간다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매도 말고 매수는 지금 35만 5천 원 이탈 시에요. 그죠? 그러면은 매수 사인은 2020년 7월 뭐 그때도 있었고 8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1월 25일 날. 예? 띄엄띄엄 있다가 띄엄띄엄 있다가 띄엄띄엄 있다가 교육용의 기준입니다. 1%씩 하다가 스윙 5% 편입 이외 분할매수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갔거든. 이날 11월 25일 날 개장초부터 폭등해서 상한가를 갑니다. 여기서부터 10% 이상 더 올라가요. 10% 올라가 쭉쭉쭉 올라가.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도 사요. 셀트리온도 사. 이거 못 샀다고 막 방 안에서 셀트리온 못 샀는데 셀트리온 제형 못 샀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럼 셀트리온 사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세요. 11월 25일 이후에 없었잖아요. 거의 매수가 11월 25일 이후에 편입해서 얼마까지 가요? 그 삼형제를 다 갖고 놉니다. 그 삼형제를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갖고 놀아요. 아이 참나 세 가지 부류가 있다니까. 무조건 사라는 정신 나간 친구하고 무조건 사지 말라는 또 정신 나간 친구하고 윤정도처럼
사세요, 파세요 명확하게 해주는 이런 훌륭한 사람하고. 자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7, 8, 9월에 간헐적으로 들여다보고 간헐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11월 25일 날 편입을 합니다. 그때 직전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날이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직전에.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거래 터졌습니다. 그게 또다시 연동될지 봅시다 하고 11월 25일 날이 셀트리온의 가장 큰 거래 터진 날이야. 셀트리온 창사 이래 3조 6천억.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순위 1위로 올라와 버려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짜리가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넘겨버린 겁니다. 지금은 거래대금 순위가 바뀌었죠. 지금은 거래대금 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거래대금 순위도 이왕이면 교육받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윤정도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 역사를 다 배우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역사를. 35년 노하우를. 어디 가서 이런 자료를 보겠어? 어디 가서? 이런 거 정리해 놓은 자료 증권사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나? 없어요. 윤정도뿐이 없어 이건. 이 표 자체가 삼성전자가 18년도에 3조 3,500억 그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에요. 우리나라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 이게 뭔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다니까요. 1월 2일 날 마지막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이었어요. 4조 6,400억. 시장,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이. 근데 종목 하나가 4조씩 터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러니 그런 날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8월 17일 날 4조를 넘겨요. 상한가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풀렸다 이거야. 거래대금이 10배씩 증가할 정도로. 거래대금 10배 증가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게 돈이 뿌려졌는데 방송 보면 그런 얘기 해요? M2 통화량 증가했다는 얘기 해? 그냥 시장이요 뭐가요? 지수가요? 돈이 풀렸으니까 지수가 올라갔겠지. 돈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왔겠지.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비자,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그걸 조금 더 빨리 올렸을 뿐이고. 응? KB금융 컨퍼런스 콜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분 KB금융 컨퍼런스 콜 그 속보 부분 조금 뉴스 내용 좀 뿌려주시고 금산법 관련해서 이제 개정되는 그 뉴스 내용들도 좀 나오니까 그것도 좀 뿌려주세요. 배당 성향 KB금융 30% 달성 후에 현금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한대. 그런 거 다 긍정적입니다. 다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전부 다. 내일 봐야 돼. 내일. 응? 컨퍼런스 콜 내용을.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볼 종목에 KB 금융을 넣어놔야 되겠네 지금. 좀 더 잊어먹지 말고 KB금융 300만 주 최소 범위 거래량 그렇게 하고 내일장 공략주에 이거 올려드릴 건데 지금 뭐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라도 더 배워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은 하이닉스를 그럼 제외시켜 놓고 이렇게 5종목 우린 5종목만 보니까 일단 그리고 내일 아침 개장 초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수익 범위 30만 원대 35만 5천 원 이탈되면 전량 정리 문자 그게 끝이잖아요. 그게 최고점이야. 언제였어요? 그게 좀 전에 언제였어요? 다시 봅시다. 우리는 모든 기록을 이렇게 남겨놔요. 마지막 문자 11월 25일 이후에 마지막 문자가 1월 14일이었죠. 1월 14일 귀신 아니에요?
1월 14일 이후에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검색한 내용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인데 1월 14일이면 어디? 1월 14일 나와봐라 오바 이날이야. 기가 막히지 아주. 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런 날 안 들어가. 못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거야. 아마 봤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갔어도 다 정리했겠지. 근데 우리는 이날이야 이날. 35만 5천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저 당시의 기준에서는 아우 막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야 윤정도의 기준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 최고점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어깨는 될 겁니다라고 했죠. 저게 어깨여서 머리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저기가 최고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쳐다도 안 보잖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근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거래가 지금 하나도 없어지죠. 거래대금 쫙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VVIP 회원님들조차도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꼭 이런 걸 매매를 끝까지 한다니까. 옆집 가서 하는 얘기 듣고 와요. 셀트리온이요 얼마나 끝내주냐면요.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 하나도 못하는 보도자료 내용만 갖고 쏙닥이 타다가 아작이 나는 거지. 그럼 이런 종목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목은 결론적으로 돌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돌립니다. 못 돌려요. 얘 역사를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돌려? 응? 셀트리온 대장주라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도. 셀트리온이 대장주예요. 마지막 자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도 한미약품 그 이전에 폭등 나올 때도 셀트리온 가지도 못했고 이때 이 흐름도 사실상은 상승률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민주당 성장주들을 미국의 민주당처럼 민주당이란다 그 진보의 기준.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처럼 성장주 위주에서의 정책을 펴는 경우 그렇게 되면서 셀트리온 이때 당시 시가총액 3위까지 다시 돌려놨거든요. 고점 대비 70% 빠진 거야. 시가총액 3위짜리가. 그 개거품 어떻게 할 거야. 코로나19가 터져서 그나마 변동이 나왔을 뿐이지 얘가 무슨 개뿔 대장주입니까. 대신에 거래대금이 터질 땐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윤정도는. 어? 여기서 뒷목 잡은 사람 많아. 여기서 셀트리온 박사다 하고 방송 나오고 지금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이고 이때 뒷목 잡고 얼마나 쓰러졌는지 알아요? 또 그 앞전에 뒷목 잡고 얼마나 쓰러졌는지 알아? 몇 년간을 그냥 이렇게 초전박살 나고 있을 때 반토막 이상 맨날 여기서 공매도가 나쁜 사람이네 공매도가 나쁜 사람이네. 실적이 없는데 이런 거품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나쁜 사람인 거지. 지금은요 되돌릴 수 있을까? 코로나19처럼 진짜 세계 유행이 터져버리고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죠. 어떻게 움직이겠어. 거래대금이 없으면 무조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 거래대금 터진다? 그때 들어가면 돼.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만 보시면 돼요. 뭐 얘가 펀더멘탈이 끝내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셀트리온 삼형제가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가총액 셋이 합쳤을 때 셋이 합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을 합산을 했을 때 거의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육박했단 말이에요. 60조 원대 이상. 근데 영업이익은 개뿔이나 2조가 안 나와. 그런 종목이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위협해? 개거품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질 때 꾸정물이건 세탁물이건 아니 세상에 우리가 신풍제약이 좋아서 들어가나?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신풍제약이요? 끝내주고요. 나쁜 놈들이라니까. 죽으려면 지나 죽지. 이런 정도는 얘기하잖아요. 신풍제약이요? 펀드멘탈 개판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거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 거래대금의 기준은 하루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시젠, 휴마시스, 일동제약,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이런 애들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장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닥의 성장주여도 또 유가증권 시장을 포함하더라도 제약바이오처럼 말 그대로의 거품을 갖고 있는 그건 프리미엄도 아니야. 거품인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 3위에서 밀리질 않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회계 문제 터지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끌어올려놨던 거 70%까지 깨지고 내려갔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깨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서 안 깨질 뿐이에요. 90%가 대주주와 외국인이거든. 응? 어찌됐든 제약바이오의 사실상의 거품이 가장 프리미엄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 뭐 게임주들 그리고 2차 전지도 거품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카지노 또 엔터주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실적이 그래도 일정 범위에 뒷받침되는 프리미엄 종목이 있고 진짜 실적 개뿔 아무것도 없는 우리 HLB 같은 경우도 얼마나 수익 냈어요? 수익 잘 냈잖아요. 아니 지금도 날짜도 안 잊어먹고 5월 13일일걸? 5월 13일 날 HLB 시가총액 5조 넘기는 상한가 가요. 그런 수익을 왜 못 잡아내? 거래대금 그날 어떻게 됐겠어? 어마어마하게 터졌겠지. 작년 9월 이후에 HLB를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대금 터지니까 들여다봐. 지금 차트 안 보고도 알죠. 그때 당시 기준을. 얘네는 거래대금인 거야 그냥. 근데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지분이 10%? 팔아먹어서 10%일까 대주주가? 아니죠. 왜 10%예요? 전환 물량을 무지하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인도 없는 회사야. 응? 19년도에 이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을 때 장중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어요. 이게. 예? 거기서부터 80% 깨져 있어. 근데 시가총액은 여전히 4조야. 왜? 전환 물량 무지하게 해먹었거든. 전환 물량. 응? 헐값에 발행한. 그 작년 9월에 마지막에는 우리도 손실을 내죠.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 요 어마어마한 수익 다 잡아내고 10월, 11월. 그러고 나서 간헐적인 흐름. 여기 9월에 10월, 11월 간헐적인 흐름 쳐다도 안 봐요. 거래대금 없으면. 얘도 문자 매매사인 찾아보면 여기 이상의 매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시는 것만. 상한가 가는 날 5월 13일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5월 13일. 거래대금 없으면 쳐다도 안 봐. 지금 우리 HLB 얘기나 가끔 한 번씩 쳐다보는 정도 수준이지. 요날 상한가 갔어요. 29.88. 그리고 꼬리 달려 차익 실현. 그 다음 날은 갭상승 나오고 양봉이야 따라붙어. 꼬리 달려 차익 실현. 늦게 들어와서 손절. 그 다음 날 밑에. 그 다음 날 따라붙죠. 거래 없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손실 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 놓고 하는 말은 아이 냅뒀더니 다 돌리는데 왜 이걸 자꾸 손절하라 그래. 손절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안 보는 거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는 순간 잘 보세요. 이 수익을 얼떨결에 수익을 냈어. 그랬다 이렇게 밀려. 자르라니까 안 잘라. 얘 개판 펀드멘트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 투성에 매출도 없습니다. 뭐 성장성 좋긴 한데 이건 아닙니다. 근데 옆집에서는 살아오르거든. 응? 그랬더니 건물 하나 팔아서 샀더니 평단 낮아지고 또 수익이 난 것 같아.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월봉으로 보실 때. 모든 제약바이오가 그래요. 위험고지에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세다. 그리고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낭패를 본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 뱅크 작년에 성장된 66.84% 폭락이죠. 시가총액 7위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 7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카카오뱅크
첫 상장하고 상한가가 오를 때 우리는 뭐 얘 매매 안 했나? 차익 실현 무지하게 수익 무지하게 냈죠. 그 다음엔요. 쳐다도 안 봐. 크래프트는 어땠어요? 무지사 외국인들 기관이 기계적으로 사. 안 쳐다본다니까. 초기에 수익 조금 내다가 프리미엄을 넘어서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카카오 뱅크는 페이는 어때요? 얘네들이 뭐 시가총액이 작아 안 작단 말이죠. 지금 저렇게 무너져 내려와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10조 수준이에요. 9조 1천억. 72% 깨져 있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낙폭 가둬주다 이런 거 들어도 뭐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막연하게 대형 줍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코스닥 종목에서도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내 계좌의 주력주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제대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는 윤정부 말이 귀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네 17조 차이면은 얘가 조금 밀리고 얘가 올라가면 순위가 바뀔 수 있네. 에이, 야 안 밀려도 돼요. 뭐 얘가 꼭 밀려야 돼 굳이. 얘가 들어 올려지면 됩니다. 얘가. 조금 이따 실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얘 실적 개뿔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빠져요? LG화학이 81.84%를 갖고 있어. 유통 물량이 없어. 어떻게 빠지겠어 얘가. 얘가요. 외국인과 대주주 합치면 90%가 넘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 얘가 빠질 수가 있나? 안 빠지는 거지. 대신에 시장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얘네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네이버 어때요? 실적이 안 되지. 카카오 어때요? 안 되죠. 물론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인 실적은 있어야지. 응? 결론적으로는요. 실적이 있는 현대차, 기아, LG화학 이런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나와야 돼요. 얘네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던 애들이에요. 물론 포스코도 마찬가지였고 얘도 뭐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10위였고 얘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었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깨져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좀 반등 나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다는 애죠. 안 되죠 실적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또 옥석가리가 또 나올 겁니다. 좀 이따 LG화학 보시면 아주 재밌는 일까지 나와요. SP, HP, SP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에 모아 데이터 뭐 짬상 가는 거,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이는 거 오케이 좋아요. 루니 신규 상장주 상한가 하는 거 어이 땡큐. 저걸 주력주로 가져간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이제 슬슬 늘어나 230개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조금씩 더 늘어났어요. 저런 수익을 그냥 갖고 가면 돼요. PNT, 삼성전기, HP, SP, LG화, 에코프로 BM, 동지세미캠 이런 업체에서 정상적인 업체에서 두산바켓 좋아.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위. 루닛 신규 상장주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든가 루닛이었나? 아까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었는데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해야 돼. 휴림노버 1,000원대에서부터 4,900원대까지 올라왔죠. 고수익 문나님 덕분에 다 잡아내셨죠. 4월, 5월에. 그리고 거래대금 둔화되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터졌어 오래간만에. 그럼 내일 한 번 더 들여다보셔.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대금이니까. 오늘 윗꼬리 달려 밀려버렸네. 그럼 필요 없어 그런 거.